안녕하세요. 저는 플로리스트 마이스터 문연선입니다. 오늘은 원형 꽃꽂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화형을 결정하고 그 화형 명칭을 우리가 정할 때에는 완성된 정면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 명칭을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다 완성된 형태가 정면에서 봤을 때 삼각형이라는 모양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삼각형이라고 불리우게 되고, 다 완성된 형태가 정면에서 봤을 때 초생달이라는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초생달이라는 명칭을 붙이게 됩니다. 물론 원형도 우리가 그에 준한다면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름이 반구형이라든가 반원형이라든가 또는 돔이라는 형태명을 사용하게 되는데, 물론 반구형이라든가 반원형이라는 명칭 사용은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삼각형이라든가 초생달 형태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리우고 있는 것은 원형입니다. 이렇게 원형이라는 형태명으로 우리가 불리우게 된 이유는 사실 삼각형은 높게도 꽂을 수가 있고 낮게도 꽂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삼각형은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삼각형이라는 명을 먼저 보이게 되는데, 사실은 삼각형을 위에서 아래를 봤을 때는 평면도가 마름모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원형은 정면에서 봤을 때는 반구형의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는 우리가 반구형의 형태를 말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원형이라는 형태는 이 반구형을 위에서 아래를 봤을 때 평면도 형태명을 불리우게 됩니다. 그럼 이 의미는 삼각형처럼 높게도 꽂을 수 있고 낮게도 꽂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항상 보이는 것은 정면의 삼각형이고 평면도에서 보이는 마름모꼴 형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원형 꽃꽂이는 사실 위에서 아래를 봤을 때 평면도가 우리 눈에 더 많이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원형 꽃꽂이는 물론 우리가 웅장하게 꽂을 경우에는 높이를 높게 만들 수도 있고, 조금은 왜소하고 작고 귀엽게 꽂을 경우에는 높이를 낮게 꽂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원형 꽃꽂이 형태는 아주 풍성하고 아주 큰 형태이기보다는 조금은 규모가 작은 것으로 더 많이 이용이 되게 되고, 사실상 아주 풍성하고 큰 형태를 꽂을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정면에서 봤을 때 구형의 모습이 나오게끔 우리가 꽂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높은 원형 꽃꽂이라는 형태보다는 조금은 낮은 형태의 원형 꽃꽂이를 꽂다 보니까 정면에서 보이는 반원형의 형태보다는 위에서 아래가 봤을 때 원형의 형태를 먼저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칭 면에서도 반원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원형이라는 형태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형태처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명이 원형이다 보니까 형태명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시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형 꽃꽂이라는 말이 일반화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정확한 명칭은 반원형이라는 형태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원형이라는 형태를 우리가 한마디로 그 표현을 하게 된다면 한 점에서 방사형으로 퍼져나가는 형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방사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채살과 같은 방향을 생각하시면 되고, 이러한 부채살과 같은 형태가 입체적으로 원형으로 퍼져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원형이라는 형태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시대가 비더마이어 시대입니다. 이때는 이 비더마이어 시대 이 명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예술적인 측면에서 비더마이어 기법이라든가 비더마이어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더마이어 시대에는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아주 축소화시키고 귀엽고 작게 만드는 작품들이 유행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거기에 우리 꽃 문화도 아주 작은 꽃들을 주로 이용을 한다라든가, 그리고 그렇게 작은 꽃들을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더 작은 분위기, 그리고 더 촘촘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었던 게 원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형 꽃꽂이의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이론적으로 만들어졌던 시대를 우리가 비더마이어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물론 원형이란 형태는 그 전부터 사용이 되었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이론적으로 이 원형이라는 형태를 정립시켜 나간 시대가 비더마이어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형 꽃꽂이도 다른 꽃꽂이와 마찬가지로 일단 처음에는 윤곽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윤곽을 잡기 위해서 일정한 순서를 정해서 꽂는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꽃꽂이가 그런 것처럼 원형 꽃꽂이도 반드시 높이를 먼저 정하게 되고 그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지름을 정하게 됩니다. 원형은 일반적으로 다른 형태와 비교를 했을 때 밑면이 넓고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정감 있는 형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 안정감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높이보다는 반지름을 길게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높이의 길이가 먼저 결정이 나야지만이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높이가 1번이 되는 것이고 밑면에 지름을 정하게 되는 윤곽선을 우리가 나중에 꽂게 됩니다. 그러면 삼각형하고 비교를 하게 된다면 삼각형의 밑면을 보게 되면 평면도에서 마름모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 즉 각진 형태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밑면의 윤곽을 잡는 것을 보통 4개 짝수로 기준으로 삼게 되고, 원형처럼 곡선의 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사실은 윤곽선을 4개로 잡는 것보다는 5개로 잡았을 경우에 더 곡선에 가까운 외곽선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높이를 1번이라고 정한다 하면은 원의 외곽선을 잡기 위한 중심 주지축을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같은 일정한 간격으로 중심축을 꽂게 됩니다. 이렇게 1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6번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외곽선을 만들고 나면은 우리는 그때부터는 정식의 전체적인 면을 채우기 위한 외곽 공간을 채우는 작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1번부터 6번까지 전체적인 원형의 외곽선을 잡고 나면은 이 중심 주지를 기준으로 해서 중간중간에 꽃을 꽂아 나가는 방법으로 전체적인 공간을 채우게 되는데, 이때 이 중간중간을 채운다라는 개념에서는 반드시 꽃의 무게감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1번에 해당되는 중심 부분에는 가능하면 그리고 대가치적인 느낌의 꽃들을 많이 꽂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가치적인 가치가 높아 보이는 꽃들만이 꽂는 것이 아니라 이 대가치적인 느낌의 꽃을 보여줄 수 있는 중소에 해당하는 꽃들도 반드시 같이 사용이 돼야지만이 우리 눈에 보이는 가운데 있는 부분을 안정감 있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심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형태와 무게감과 분위기를 만들어내야지만이 중간 부분과 그리고 마지막 부분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윤곽과 중간중간의 공간을 채우면서 우리는 원형이라는 형태를 다양한 분위기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다양한 표현의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한 부류는 전체적인 윤곽이 닫혀있는 형태라고 해서, 이 닫혀있는 형태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되고 되는 이 꽃의 높낮이의 격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1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6번에 이르기까지 정한 그 외곽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 우리는 닫힌 형태의 원형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반대로 처음에 정해진 이 윤곽보다는 많이 벗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게 될 꽃의 높낮이의 격차가 아주 많이 벌어질 경우에는 우리가 오픈 형태의 원형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형태는 각각의 목적성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높낮이를 거의 느끼지 않는 폐쇄형의 원형이라는 형태를 하게 되면은
조금은 풍성해 보이고 그리고 상업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형태를 꽂을 때 우리가 폐쇄적인 형태의 원형을 선택하게 되고, 반대로 외곽선을 많이 벗어난 그리고 꽃들끼리 격차가 많이 나타나는 오픈형의 원형일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은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게끔 또는 가벼운 느낌이 나게끔, 그리고 계절적인 면에서는 여름 분위기를 느끼게끔 할 때 우리가 이때 오픈형의 형태를 사용하게 되는데, 사실은 폐쇄적인 형태의 원형과 오픈적인 느낌이 나는 원형의 형태를 비교하게 되면은 폐쇄적인 형태보다는 오픈형에 사용되는 꽃의 재료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고, 난이도가 있으면서도 조금 더 자연에 근접한 모습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원형이라는 형태는 우리가 다양한 색상을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분위기를 표현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형이란 형태 자체가 우리가 바라봤을 때 독특한 형태가 아닌 편안하고 일반적으로 보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형태보다는 그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재료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순수하게 꽃만 꽂아서 하게 되는 원형 꽃꽂이가 많이 이용이 되고 있지만은, 지금 현대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조물을 이용을 한다라든가 조금은 추상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의 원형도 많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원형이라는 형태 자체는 우리가 많은 형태를 번영을 할 때도 사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형태를 접목해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 때도 가장 기본 베이스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형태로 우리가 원기둥 형태와 원추형의 형태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반원형의 형태를 우리가 원형 꽃꽂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은 되고 있지만은, 사실은 앞으로 좀 더 규모 있고 그 다음에 응용적인 작품을 할 때에는 원형 이외에도 원기둥 형태와 원추형의 형태를 하게 되는데, 이때 원기둥 형태와 원추형의 형태의 가장 기본 형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원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원형을 지금부터는 실기를 통해서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이 원형은 워낙 많은 범위에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의 형태명을 정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리고 하나의 목적을 정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실기로 설명을 하게 될 것은 우리가 많이 이용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 꽃 바구니를 이용을 해서 원형 꽃꽂이를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